안녕하세요. 노니쌤입니다. 제가 감기에 조금 걸렸었는데요. 그래서 제 목소리가 조금은 다를 수 있는 점 미리 양해를 부탁드려요. 제 다른 목소리를 듣게 된 아이가 저보고 선생님은 목소리가 되게 많으시네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유튜브용 목소리, 수업하는 목소리, 그리고 이제는 감기 목소리, 이렇게 하나 더 획득했습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 시작해 볼게요. 영어를 가르치는 교육자라면 누구나 영어를 잘할 것이다 생각을 갖고 바라보게 되죠. 헌데 혹시 선생님이 아닌 원장 선생님의 영어 실력에 대해서 궁금해 하셨던 적 있으실까요? 생각해보면 저도 학원장이 되기 이전에는 그리 궁금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막연히 다들 잘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자, 그럼 영어 학원장이 영어를 잘하는지 못하는지에 대한 이슈는 차치하고 영어 학원장이 꼭 영어를 잘해야 될까?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이 또한 제 의견일 뿐 정답이 아님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우리 구독자님들의 의견은 어떠실까요? 많은 경우에 원장은 아이들을 직접 티칭하지 않는데 그래도 꼭 영어를 잘해야 될까요? 제 의견을 이야기 드리자면 네, 잘해야 됩니다. 원장의 실력이 아이에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 모두 좋아하던 음식점에 갔는데 이전과 맛이 변해서 실망한 적 있으시죠? 이후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시 가봐도 이전에 그 맛이 돌아오지 않아서 더 이상 발걸음을 하지 않게 되는 경우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저 또한 굉장히 좋아하던 스타 짜장면집이 있었어요. 너무 좋아한 나머지 해외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한국에 잠시 방문을 할 때마다 갔었는데요. 성인이 된 이후에 갔는데 맛이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제 기억으로는 마지막 방문을 하던 날이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제게 왜 여기 음식 맛이 바뀐 것 같느냐 하고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은 혹시 아시겠나요? 저는 통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모르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무지한 저를 두고 아버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주방장이 바뀌었을 테고 아마도 사장님은 요리를 하실 줄 모르는 분이실 거다. 만약에 사장님이 요리사 출신이거나 요리를 하실 줄 아는 분이었다면 음식 맛이 바뀌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사장이 주방 일에 직접 개입도 하고 quality control, 즉 품질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영어 학원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웬 짜장면? 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카테고리는 다르지만 결국에 본질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식점 사장도 요리를 할 줄 알아야지 그 본질인 맛을 유지할 수 있듯이 영어 학원장도 영어를 할 줄 알아야 그 본질인 영어 교육의 퀄리티를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영어 학원은 많은 선생님들과 함께 이끌어 나가는 만큼 영어 학원장이 영어를 잘 해야지 영어를 잘하는 선생님을 알아보고 채용할 수 있겠죠.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갖고 있는 오해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바로 학력, 그리고 학벌. 학벌이 좋으면 영어를 잘하는 보증수표 같은 느낌이 들지 않나요? 저 또한 이전에는 구인을 해서 선생님들과 함께 일을 했었는데요. 구인을 하기 이전까지는 저도 막연하게 그 대학교의 간판이 선생님의 영어 실력을 대변해준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사실 대학교의 타이틀은 그 선생님의 영어 실력과는 별개의 문제지만 우리는 막연한 기대를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세상이 많이 변해서 우리 모두 다 알죠? 영어 영문학과를 나왔다고 해서 다 원어민처럼 영어를 잘 구사하지는 않는다는 사실. 실제로 영어를 잘 가르치신다 하시는 분들 중
영어 영문학과를 졸업하지 않으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영어 영문학과를 졸업했음에도 불구하고 약 4점대의 책을 읽고 쓴 서머리조차 첨삭을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예시가 좀 디테일하죠. 제가 가까이서 지켜본 경험담입니다. 대학의 간판이 중요하지 않은 거는 영어 선생님이나 원장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헌데 학원의 홍보가 주 목적이 되다 보니 사실상 원장의 학력 그리고 대학의 간판이 부각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경우를 종종 봤는데요. 제가 이전에 운영하던 영어도서관 주변에 또 다른 영어도서관이 있었는데 거기 홍보물을 보니 땡땡 영어도서관 원장 명문대 약대 출신이라는 문구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 어? 영어도서관인데 약대? 라는 생각을 했던 게 기억이 나요. 사실상 전공이 그리 중요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데요. 저는 원장님의 학력과 양력이 너무 강조되어 있길래 당연히 원장님이 티칭도 하시는 줄 알았거든요. 헌데 그곳에 다니던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티칭은 아르바이트 선생님들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같은 원장으로서 조금 안타까운 에피소드였어요. 원장이 무조건 직접 티칭을 해야 한다는 법은 없죠. 당연히 실무를 하지 않는 원장 선생님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실무를 직접 안 하신다면 아이들을 직접 티칭하는 선생님들을 더더욱이 고심해서 그리고 세심히 살피고 잘 가르쳐 줄 선생님을 고용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생각보다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예시는 제 주변에도 있는데요. 아는 분이 한 학원에 이력서를 제출을 하셨는데 바로 전화가 왔다고 했어요. 전화가 와서는 본인의 출신 대학을 보고 바로 같이 일을 하고 싶다고 했다 했어요. 면접도 보지 않았는데 출근을 하라는 사실 또한 놀라운데 더 놀라운 사실은 수학 선생님으로 지원을 했는데 영어 선생님을 해달라고 했다더라고요. 그분도 혼란스러우셨지만 어차피 잠깐 일할 학원을 찾는 거였기 때문에 출근을 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는 출근 첫날에 충격을 받으셨다고 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학원 입구에 땡땡 대학 출신 누구누구 선생님 영입이라는 커다란 플랜카드가 걸려 있었기 때문이죠. 교육 서비스가 사업의 수단인 것도 선생님을 고용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의 유일한 목적이 사업수단, 즉 돈이라면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돈이 목적인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관련해서 제가 겪었던 일을 들려드리고 싶어요. 2018년도에 제가 이사를 가게 되면서 학원을 매도하기로 결정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흔히 아는 권리금을 받고 매도하는 것이 아닌 저는 약간의 시설비만 받고 좋은 선생님께 양도를 하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제 마음속 유일한 조건은 우리 아이들을 사랑으로 그리고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선생님이면 좋겠다라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연락도 받고 많은 분들을 만났었는데요. 한 아주머니께서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땡땡 지역에서 영어 도서관을 하면서 재미를 좀 봤거든요. 그런데 여기 좀 깎아주면 안 돼요? 저는 영어를 못해서 선생님을 2명이나 고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제가 수익성이 너무 떨어지잖아요. 라고 말이죠. 재미를 봤다의 의미는 아이들과 좋은 시간을 가졌다가 아닌 정말 사업적인 수단으로 즐거웠다라는 의미였어요. 그 아주머니가 말씀하신 재미라는 단어가 저는 상당히 거슬리더라고요. 헌데 그 이후로도 찾아오시는 분들은 다들 수익성에만 관심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찾고 찾고 또 찾다가 결국에는 그냥 왕복 3, 4시간의 출퇴근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제가 애지중지하는 아이들을 맡길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재밌고도 놀라운 사실은 제가 거기서 계속 운영을 하다가 1년 뒤쯤에 학원 이사를 했었거든요. 이사 잘 하고 운영을 잘 하고 있었는데 옆 호실에 영어 도서관이 하나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영어 도서관이 이미 있는데 바로 옆에 영어 도서관이 또 들어오는 일은 흔치 않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황당함을 넘어서 그냥 그저 궁금하더라고요. 그 영어 도서관의 인테리어가 다 완공되고 그 원장님과 마주하게 됐는데 저는 진짜 너무 놀랐었습니다. 바로 그 재미 좀 봤다는 아주머니시더라고요. 분명히 영어를 못한다고 하셨었는데 말이죠. 거기서는 재미를 좀 보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황당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제가 이사를 나오기 전에 양도를 포기했었다고 했잖아요. 그 옆호실에는 영어 유치원이 있었거든요. 평소 교류나 왕래가 전혀 없었는데 한날은 저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저희 도서관에 찾아오셨어요. 하신다는 이야기가 본인이 영어 도서관을 운영을 해보려고 한다는 이야기였어요. 사실 저는 크게 개의치는 않았는데요. 나중에 이사를 나오고 나서 아이들을 통해 들은 소식은 그곳이 영어 도서관으로 바뀌었고 등록을 하면 햄스터와 토끼를 나눠준다고 하더라고요. 듣고도 너무 황당했습니다. 어디는 영어를 못한다고 하시고 또 어디는 햄스터를 나눠준다고 하시고 참 어지럽네요. 아직까지는 대한민국의 사교육 시장이 그리고 제가 몸담고 있는 영어 사교육계의 현실이 그리 녹록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문제도 너무 많은 것 같고요. 개선을 해야 하는 점도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사실 이 변화는 학원장이나 강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똑똑한 학부모, 즉 소비자가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학원법이 개정되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그게 더 효과적이고 빠를 것 같아요. 물론 학부모님들만 잘한다고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원장, 즉 교육자인 우리 또한 노력해야 하죠. 개인적으로 저는 원장님이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출중한 영어 실력, 둘 다 갖추고 원장으로서, 그리고 교육자로서 아이들을 직접 가르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이렇게 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면 최선의 노력을 해서 좋은 교육자를 물색하는데 힘을 더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동물 같은 거 나눠주지 마시고요. 돈을 너무 쫓지도 마시고요. 그럼 돈을 쫓지 뭘 쫓아?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께는 저희 아버지가 해주셨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저희 아버지는 제게 항상 돈은 쫓는 대상이 아니라 쫓아오는 대상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었는데요. 저도 어렸을 때는 아빠는 뭐 저렇게 이상적인 얘기만 하고 계셔. 지금 당장 임대료도 내야 되고 월급도 줘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게 어떤 말씀이셨는지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과거에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곧 알게 되시기를 바래요. 오늘 노니쌤이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많은 학부모님들과 영어학원 원장님들께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